네, 안녕하세요. 김혜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국어는 재능인가에 대해서 제 나름의 이제 생각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켰고요. 일단 저는 뭐 인강 Q&A 조교, 국어 Q&A 조교를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어 과외를 한 90명에서 100명 정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바탕으로 제가 이때까지 느꼈던 거,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전달을 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1년 동안 국어 공부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핵심적으로 누구 어떤 인강을 듣든 간에 이런 것들은 핵심 좀 잡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켰고요. 일단 뭐 당연히 누군가는 국어를 재능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누군가는 노력으로 그 재능을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일단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제 소개부터 하면 뭐 N수의 신에도 충분히 나와 있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동네에 있는 학원을 매일 하나씩 한 개 다녔고요. 거기서 이제 전 과목을 다 잡아주는 학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녔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뭐 이제 엘리트 축구 선수를 했으니까 축구를 시작한 이후에는 애초에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당연히 이제 학교의 정규 수업들은 다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정식적으로 이제 합숙을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도 사실 합숙을 하긴 했었는데 동계 훈련이나 하계 훈련 이렇게 방학 때만 합숙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에 새벽 운동이 있을 때만 이제 숙소에서 잤고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진짜 각 잡고 숙소 생활을 했던 거는 중학교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진학 이후부터는 오전 수업만 하고 나가거나 또는 오후 수업까지 했는데 이제 매일 잠만 잤죠. 운동하면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새벽, 오후, 야간 이렇게 하루에 운동을 세 탕씩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해. 그럼 학교 가면 맨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그냥 자는 게 낫다고 일반 학생들 방해하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제가 평생 읽어본 책이라고 축구에 관련 책, 뭐 축구 선수 자서전, 뭐 박지성 선수라던가 아니면 기타 해외 선수들. 그다음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갔을 때는 이제 축구부만 따로 빼서 수업을 했었는데 이제 축구부 반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뭐 선생님들 한 분씩 들어오셔가지고 뭐 스토크하거나 빙고하거나 뭐 휴대폰 게임하거나 그래서 엄청 개판이었고 공부랑 엄청 거리가 멀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축구를 그만두고 이제 자퇴하고 집구석에 처박혀서 히키코모리 생활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정고시를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보라고 하셔가지고 검정고시 턱극거리 합격하고 이제 수능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대단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 그냥 해볼까 해서 시작했던 건데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 첫 수능 때는 국어 3등급, 두 번째 수능 때는 국어 2등급, 마지막 수능 때는 국어 1등급 100분위 98을 받았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이제 제 소개를 하면 될 것 같고 별첨으로 저는 이제 지방에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위에 대학 간 친구들이 없습니다 거의. 네, 거의 다 대학을 안 간 고졸 친구들이 거의 많고 그다음에 부모님 대학 안 나오셨고요. 조부모님도 대학 안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친척 중 외가 친가 모두 합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 극히 일부입니다. 그 말은즉슨 유전자가 확실히 좋은 편은 아니라는 거죠. 네, 뭐 유전자 타령을 하도 많이 하시니까 뭐 국어는 재능이나 뭐 이런 얘기 하도 많이 하시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예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주위에서 공부 그딴 거 왜 하냐 이런 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부 그딴 거 왜 하냐 돈 안 된다 뭐 이래서 돈 버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널린 상황이다. 그리고 저는 이 19년도 수능이랑 21년도 수능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강남대성 시대인재 같은 유명한 학원의 존재 자체도 몰랐어요. 2, 3 수능 마지막 준비할 때 이제 처음으로 강남대성 시대인재 학원이라는 이라는 게 있구나 정도를 이제 알았던 거고. 그다음 매 수능마다 이제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뭐 과외나 학원을 다녀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네, 이 정도면 이제 제 소개는 끝난 것 같고요. 이제 뭐 첫 수능 때 들었던 인간 공부법인데 뭐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쭉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문학 같은 경우는 인강에서 설명한 대로 계속 하려고 했는데 독서는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식인의 독서 공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인강 필요 없대. 그래서 서점 가가지고 그냥 중학교 비문학 책이랑 예비 매산비 사서 그냥 매일 그냥 마구잡이로 풀었거든요. 하루에 뭐 4개, 5개씩.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풀었어. 왜?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잖아. 뭐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이런 것들. 논리나 읽는 방법 이런 거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풀었습니다. 혼자 마구잡이로. 과외나 학원 같은 거 안 다니다 보니까 인강도 안 듣고.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뭐 공부 방법을 제대로 잡았을 텐데 몰랐으니까. 지식인에 물어봐도 인강 필요 없다 막 이러니까 이제 혼자 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마구잡이로 풀었고 손에 잡히는 대로 계속 풀었습니다. 뭐가 뭔지 몰라. 그냥 뭐 해설지 보고 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뭐 이렇게 넘어가고 뭐 그랬거든요. 예비 매산비까지 다 풀고 복습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음. 이게 이제 가장 후회가 되는 점이죠. 제가 이제 입시를 3번 동안 보면서 국어 1등급을 받기 위한 과정이랬다. 그다음에 뭐 그냥 예비 매산비 끝나면 매산비 사서 매산비 풀고 또 EBS 같은 거 사서 다 풀고 서점에 있는 비문학과 관련된 모든 문제집은 다 사서 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당시에 그 경상남도에서 이제 형편이 좀 어려운 친구들을 그 매 학기마다 6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한테 그 책 사라고 돈을 줬었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그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이거를 이제 60만 원, 70만 원을 이제 매 학기에 이제 책을 이렇게 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뭐 여민동락 카드는 아무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카드로 진짜 서점에 있는 독서 비문학에 관련된 책들은 다 샀어요. 전부 다. 전부 다 사서 전부 다 풀었어. 그리고 이제 수능을 치러 갔던 거죠. 근데 이제 결과는 처참했죠. 3등급 100분이 87이 받았습니다. 8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으로 밀어붙인 시험이었고 사고 과정이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었어. 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잘 되고 뭐가 안 된 건지에 대한 인지조차 없었던 거죠. 아 그냥 내가 덜 풀어서 그랬던 거구나. 아 내가 그냥 부족해서 그랬던 거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양이 문제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1년도 수능에도 사실 똑같았어요. 그런 거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그냥 그런 것만 풀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점수가 운이 좀 따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공부 방식은 똑같은데 성적이 올랐으니까. 그럼 운이지, 사실. 더군다나 군대에서 수능을 봤거든요. 그러면 양이 훨씬 더 적었을 텐데도 성적이 이 정도 나왔다는 거는 운이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뭐 1년도 수능 봐가지고 이제 부산교대랑 외대 경영을 합격했던 거. 근데 이제 마지막 수능을 이제 준비할 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던 거죠. 아, 내 문제점이 뭐였을까? 이 두 번의 수능을 보면서. 특히 국어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문제도 많이 풀고 이렇게 했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나는 1등급보다 문제를 훨씬 더 많이 푼 것 같은데 성적이 안 나온다. 뭐지? 왜 그렇지? 재능인가? 이런 생각을 했죠, 저도 당연히. 아, 내가 재능이 없어서 그런가? 아, 재능이 한계인 건가? 이런 생각을 했지. 근데 그거를 막 탓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내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랬던 거고. 그래서 이제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어요. 내 문제점이 뭘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해봤을 때 이제 결론이 딱 도달한 거죠. 아, 사람들이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거 왜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 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던 거야. 그냥, 아, 중요하다니까 중요한가 보다 이러고 그냥 넘어갔던 거. 기출 문제는 뭐가 다르길래, 다른 문제들과 뭐가 다르길래 그렇게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강조하는 걸까?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던 거죠. 내가 기출 문제를 그렇게 깊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본 적이 있었나? 나 그냥 답만 보고 넘어갔지 않았나? 그냥 나 스스로 합리화했던 것 같은데? 이거 다 이해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풀어보라고 해서 풀기만 했지, 제대로 이해 못하고 넘어간 적도 많고, 많이 풀기는 했던 것 같은데, 정작 뭔가 내 스스로 분석을 해보고 생각해보면서, 아, 이거를 이제 느끼게 된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 수능을 앞뒀을 때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아, 내가 한 번도 분석이란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구나. 그럼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이제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기타 국어 칼럼도 찾아보고 하면서, 아, 분석이란 건 이런 거구나. 이제 이런 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모호한 그 깨달은 것들을 이제 좀 더 구체화시키고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인강의 도움을 좀 받았던 거. 그래서 2, 3 수능 때는, 아, 이런 거, 이런 본질, 제 생각에는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질을 알려주는 강의를 한번 들어보자. 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1타 선생님부터 꼴타가 아니라 마지막에 있는 선생님들까지 전부 다 들어봤어요. 진짜. 메가, 대성, 이투스까지. 그래서 이제 한 두 분 정도가 추려졌고, 그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이제 수업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듣고 확신을 얻었던 거죠. 아, 이게 맞구나. 이게 내가 그토록 바랬던 공부구나. 이게 진짜 국어 공부의 본질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던 거고, 이제 거기서 쭉 이제 혼자 달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2023 이제 수능 대비 6모부터 이제 1등급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국어 1등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확신을 했죠. 아, 이게 맞구나. 그래서 공부법에 대한 확신을 얻었고, 쭉 이제 공부한 결과 2, 3 수능에서 나름 나쁘지 않은 성적을 받고 이제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제 소개였고, 이렇게 왜 제 소개를 길게 하냐면
이런 소개가 있어야 제가 이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더 신뢰성 있고 타당성이 있어 보일 테니까요. 그래서 대학 와서 저는 엄청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봤거든요. 뭐 현역, 재수, 삼수, 사수, 뭐 자퇴생 다 가르쳐 봤어요. 90명 정도 가르쳐 봤고, 그다음 뭐 Q&A 엄청 질담 많이 했었습니다. 대략 한 2,000개 정도 될 거예요. 큐브도 많이 했었고요. 뭐 지금은 안 하지만. 거기서 이제 원하는 점수를 받은 학생과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한 학생들을 이제 분석해 봤어요, 제가. 올해 수능 끝나고. 뭐가 문제였을까? 왜 어떤 친구는 원하는 성적을 받았고 어떤 친구는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했을까? 근데 그거를 그냥 원하는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재능이 있었고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재능이 없었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봤던 거예요. 왜 다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할까? 이제 그걸 분석했을 때 뭔가 세밀한 학생들마다의 그런 차이점은 있었겠지만 가장 공통적인 거는 결국엔 이거였어요. 이거. 결국엔 이거였습니다. 내가 원래 평소에 생각하는 무의식, 습관, 사고하는 방식, 방법을 바꿀 수 있냐, 바꿀 수 없냐. 그거에 따라서 이 학생들이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고가 결정나는구나.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국어 성적을 올리기 가장 어려운 이유가 저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거 바꾸는 게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이 이걸 못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는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해요. 선생님, 저는 이 문장을 읽을 때 또는 이 지문을 읽을 때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이 문장 또는 이 문제 또는 이 지문 또는 이 문단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라고 적극적으로 물어봐. 그래서 그 학생이 했던 생각과 내 생각을 계속 일치시키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수업 시간 이외에도 이게 중요하죠. 부단히 내가 원래 읽었던 그 습관을 계속 개선하려는 모습들을 여실히 보여줬어요. 숙제를 할 때도 내가 원래 읽었던 방식을 최대한 지양하고 선생님이 말했던 또는 내가 각 문장마다 했던 생각들을 계속 복기하면서 최대한 그것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하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문에 3번, 4번, 5번씩 읽어보는 거예요. 왜? 이 문장을 읽으면서 난 그렇게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럼 선생님처럼 생각하려면 내가 이 문장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납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했던 학생들은 대부분 수업 시간에 제가 하도 옆에서 뭐라 하잖아요. 그 문장을 읽을 땐 이 생각을 했었어야 됐다. 이 문장을 읽을 때는 앞에 있는 이 단어 또는 이 문맥상 지금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순간에 납득해요. 수업할 때는. 근데 이제 혼자 숙제를 하거나 혼자 막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원래 했던 방식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내가 원래 읽었던 습관들로 다시 되돌아오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겠죠. 그러니까 독해 태도 습관이란 것은 결국 일주일에 2시간, 3시간 제가 옆에서 하도 뭐라 하니까. 근데 그 순간 딱 바뀌는 척하는 거죠. 옆에서 이렇게 한다고 일주일에 뭐 2번, 3번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내가 그렇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조금이라도 바뀌거든요. 예. 그리고 내가 18년, 19년 동안 글을 읽을 때 해왔던 무의식적인 생각들, 사고들이 결국 우리가 수능에서 수능 국어를 대할 때 당연히 연결되고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에 대한 비유는 젓가락질로 많이 드는데 우리가 젓가락질 배운다고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18년, 19년 동안 밥을 3끼씩 먹으면서 했던 젓가락질 습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바꾸려고 해. 그래서 젓가락질 과외 선생님을 막 불렀어. 그쵸? 그래서 불러가지고 선생님한테 배웠어. 젓가락질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젓가락질 원리는 이런 거고요. 젓가락질은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됩니다. 라고 들었어. 근데 만약에 그 수업을 딱 듣고 나서 내가 혼자 할 때 선생님이 말해준 방법대로 계속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도 찝어보고 선생님이 말한 방법대로 찝어보면서 그 문제점이 또 뭐인지 찾아보고 내가 이렇게 선생님대로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해서 선생님대로 못하는구나. 이런 것도 스스로 납득해보고 이해해보고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도할 때만 그렇게 하는 척하고 선생님이 지도 안 할 때 혼자 다시 밥 삼시세끼 먹을 때는 또 원래 내가 했던 대로 해. 그러면 당연히 습관이 고쳐지겠냐는 거죠. 개선되겠냐는 거죠.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어 1등급이 계속 재능이라고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걸 아무나 못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지도하지 않을 때도 그렇게 하려고 해야 조금씩 선생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 결국 무의식이거든요. 이거를 바꾸냐 바꾸지 못하냐에 따라서 국어 성적이 1년 만에 오를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컨텐츠의 양, 종류도 당연히 부정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근데 만약 그랬다면 시대나 강대나 뭐 파락군에 다니는 학생들은 다 국어 100분이 100이 나와야 돼요. 왜?
나보다 더 양질의 좋은 컨텐츠를 풀어왔을 거거든요. 나보다 더 좋은 학습 환경에서 공부를 해왔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1년 동안 해야 될 작업은 당연히 어떤 인강을 듣든 어떤 선생님과 공부를 하든 간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글을 읽으면서 하는 생각하는 방식들, 습관들을 계속 바꿔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혼자 하는 게 어려우니까 인강을 듣거나 과외를 듣는 거죠.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제대로 수능이 요구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그래서 저는요, 이것만 제대로 수정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으면 누구나 1등급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또 이제 얘기하겠죠. 그걸 바꾸는 것도 재능임. 이제 잃어버리면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래서 재능은 있으면 좋다. 하지만 없으면 있는 친구들보다 더 노력하면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또는 유튜브 댓글에서 보시면 국어는 재능임 레알 키키 막 이러잖아요. 뭐 집을 팔아도 안 된다. 뭐 그런 다 개소리입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건 통계적인 건데. 그죠? 왜 이런 소리를 할까? 이런 무의식적인 사고, 글을 읽으면서 하는 생각들을 바꾸는 게 재능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예, 이거는 누군가는 1년 만에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2년 만에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2달, 1달,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모르죠. 하지만 결국 핵심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절대 잊지 말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과외나 인강을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장에서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뭔가 문제 어떻게 풀어주는지 이런 수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수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읽는 방법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왜 그렇게 읽어야 되는지를 납득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혼자 공부하면서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유전자 탓, 재능 탓 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하는 분야에서 1등급을 받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 또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따라서 국어는 재능이냐, 국어는 노력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다. 사실 저는 국어에서 재능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글을 잘 읽는 게 재능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재능이 있으면 좋죠. 이걸 부정하고 싶지 않고. 그건 국어도 예외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글을 읽는 방식과 내가 글을 읽으면서 하는 무의식적인 생각을 바꿀 수만 있다면 누구나 1등급은 가능하다. 전 확신해요, 확신. 저 수업하는 친구 중에 7등급, 2등급, 6등급에서 2등급, 5등급에서 1등급 많이 봤거든요. 다 돼요. 하지만 이것을 바꾸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재능이라고 할 만큼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재능이라고 치부를 해버리는 거죠. 왜? 그게 편하잖아. 그게 편하니까. 재능이 있으면 좋죠. 좋은 거는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어려워. 그래서 재능이라고 할 만큼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재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국어는 재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는 댓글 쓰는 사람들에게 내가 동조할 필요는 없죠. 왜? 보여주면 되잖아. 그저 나는 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할 뿐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국어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흥분을 많이 했는데요. 음, 예. 여러 가지 많이 느꼈어요. 올해 수능 끝나고 나서 국어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한테 되게 미안함도 많이 가졌었고, 국어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한테는 뿌듯함도 가졌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뭐 이제 제가 앞으로 국어 수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가르쳐야겠다라는 확신도 많이 얻었고, 그다음에 예, 국어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이런 건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올해 수능을 보면서. 내가 본 게 아니지만 올해 수능을 가르치면서. 올해도 그래도 한 3-40명 가르쳤으니까. 아무튼 결론은 그거라는 거예요. 뭐 재능이 있든 없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열심히 해야지. 뭐 끝나고 나서 그 이외의 문제는 또 부차적인 문제인 거. 아무튼 뭐 오늘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콘텐츠는 뭘 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잘 생각해 보고 영상 찍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요즘 구독자가 많이 올라 가지고 구독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성공적인 수험 생활, 보람찬 수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